최근 사우디리그의 분위기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리티아드의 벤제마가 경기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뒀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 부상도 아니고 감독이랑 싸운 것도 아니고 재계약 조건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구단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 제마야, 너 고정 연봉은 못 줄 것 같아. 근데 대신에 이미지 권리 수익은 100% 보장해 줄게. 근데 지금 벤제마가 받는 연봉이 약 1,500억이에요. 결국 벤제마는 알이티아드를 떠나서 알힐랄에 합류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한 명이 터졌어요. 바로 사우디의 왕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죠. 지금 사우디 국부펀드가 리그의 빅4 클럽들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호날두가 봤을 때 자기가 있는 알 라스르가 아니라 알힐랄에만 사우디 국부펀드가 투자한다면서 불만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유로 경기 노쇼까지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핸더슨, 네이마르, 오바메양, 사우디로 갔던 스타들이 지금 하나둘씩 사우디를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불안한 건요, 리그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국가 사업도 분위기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2029 동계 아시안 게임은 인프라 문제로 취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수도 리야드에 초대형 빌딩을 짓는 무카부는 잠정 중단 소식이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왜 잘 나가던 사우디가 갑자기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사우디 리그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오늘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2023년 여름 분위기가 진짜 뜨거웠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시작으로 마네, 마레즈, 캉테, 벤제마, 파비뉴, 네이마르까지 그의 사우디리그 이적시장 지출이 9억 5,700만 달러, 프리미어리그 다음으로 전세계 2위였죠. 물론 지금도 사우디리그가 아예 돈을 안 쓰는 리그는 아니에요. 이번 겨울만 보더라도 리그별 이적료 지출 순위에서 전세계 5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2023년에 그 폭발했던 피크에 비해서는 점점 지출이 내려오고 있다는 건 확실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우디 간 선수들보다 사우디를 떠나고 있는 선수들의 소식이 훨씬 더 많다고요. 라포르트는 빌바오로 돌아갔고 핸더슨은 반년 만에 아약스로 왔죠. 네이마르는 2,200억 받고 2시즌 동안 7경기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계약 해지하고 브라질로 떠났죠. 그러니까 이미 사우디 리그가 어떤 이미지예요? 커리어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라 잠깐 찍먹해서 돈만 받고 가는 경유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사우디에 정착하지 못하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사우디의 돈줄이 너무 한 곳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 리그는 구조가 단순해요. 왕실 그리고 PIF, 즉 사우디의 국부 펀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중국 리그가 시진핑 중심으로 돌아갔던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PIF가 사실상 사우디 빅4 클럽들을 소유하면서 구단 전체 예산의 약 75%를 지원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사우디 정부가 투자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걸 실행한 거죠. 클럽 재정의 개선 프로젝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FP 같이 야 니네 돈 번만큼만 써, 지금 너무 좀 과하다, 딱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빅4 클럽들은 아예 민영화 전환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사우디 구단들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안 나오거든요. 사우디리그 전체 중계권 수익이 약 1,500억 수준인데 메시와 손흥민이 있는 MLS는 3,300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2배가 넘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보면 리그에서 최하위권 팀이 받는 중계권 수익도 1,700억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리그 전체 중계권 수익을 합쳐도 프리미어리그 한 팀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러니까 어때요? 당연스럽게도 클럽들의 지출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리티아드는 2013년부터 25년까지 매년 1,500억 넘게 썼었는데 지난 여름에는 350억만 썼어요. 그리고 2025년 사우디리그 전체 지출도 약 4,000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돈이 줄면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미 데려온 선수들 임금 주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알샤밥은 3개월 동안 선수들 임금을 못 줬었고, 알나스르도 라포르트 이적료 잔금과 보너스 미지급 문제로 선수 등록 금지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이런 소식이 계속 들리면 선수들 입장에선 어떠겠어요? 야, 우리 진짜 안전한 거 맞아? 이 리그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우디 리그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사우디는 구단주가 왕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신분 차이 때문에 구단주에게 함부로 불만이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예요. 그래서 이천수 역시 사우디 리그에서 뛰면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었죠. 그리고 사우디 구단주들의 인내심도 진짜 짧습니다. 3-4경기만 삐끗하더라도 경지 얘기가 바로 나오고요. 리그에서 아무리 잘해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못하면 바로 끝이에요. 구단주들 마인드가 이거라고 해요. 야, 내가 돈을 이만큼이나 썼는데 다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누누 감독도 아리티아드에서 이관왕했었는데 이적해서 온 벤제마랑 불화서 뜨자마자 잘렸잖아요. 결국 사우디는 이 축구를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보는 게 아니라 당장 눈앞의 결과만 보는 리그라는 겁니다.
호날두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사우디 리그가 프랑스 리그보다 수준이 더 높아요. 이제는 유럽 팀들과도 견줄만하다니까요. 자, 그런데 냉정하게 호날두가 갔다고 사우디 리그가 진짜 인기가 많아졌냐? 일단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호날두가 온 2023년 기준으로 사우디 리그의 평균 관중은 경기당 8천만 정도였는데 이 기록이 오히려 이전 시즌 대비했을 때 10% 감소한 수치였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도 알 파이아와 알 리야드의 경기가 공식 관중 수가 단 390명이었죠. 이게 그래서 한때 이슈였었습니다. 사우디 리그 잘 된다고 하는데 리그 전체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비인기 팀들은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호날두, 네이마르 이런 슈퍼스타들이 오는데 왜 관중석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많은 걸까요? 일단 사우디 리그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선 당연히 압도적이지만 유럽 팀들과 경기를 안 합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안 나가죠. 이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세계 탑 클래스 팀들과 매주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열광하는 더비들 있잖아요. 뭐 엘클라시코, 맨체스터 더비, 아니면 노스웨스트 더비, 이런 더비들이 있다는 건 역사가 쌓이고 라이벌리가 쌓여서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 축구 문화에는 그 스토리텔링이 없다는 겁니다. 유럽처럼 부모를 따라서 그 팀을 응원하고 이런 구조가 유럽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유스 육성이죠. 대표팀이 잘 나갈 때는 보통 그 리그가 같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이 잘 나갈 때는 레알 바르사가, 독일이 잘 나갈 때는 미넨과 도르트문트가 리그 자체를 끌어올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사우디는 이와 진짜 정반대입니다. 외국인 스타 영입에만 올인하면서 사우디의 자국 스타들이 성장할 기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여전히 유스에 대한 투자는 소극적입니다. 대표팀 감독으로도 만치니까지 데려왔는데 바로 잘렸죠. 이번에 U23 아시안컵도 조별리그에서 떨어졌어요. 결국 외국인 선수들은 많은데 온 국민이 사랑할 수 있는 스타가 안 나오는 리그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국 팬들이 애정을 갖고 그 리그를 지켜보기에는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 자체 문화를 보면요, 축구란 스포츠가 성장하기 너무나 어려운 구조예요. 일단 중동이다 보니까 여성 인권 문제, 복장 규제 문제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여성들은 남성들이 모인 공공장소에 혼자 출입할 수 없고요. 사우디 리그 경기장에 벌레들이 가득한 사진 아직까지도 유명하죠. 그리고 익명의 외국인 선수 부인은 쇼핑몰 갔다가 어깨랑 다리가 가려지지 않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쇼핑몰 출입이 제한됐어요. 그리고 네이마르의 전 애인도 자신은 사우디에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는 거는 호날두의 애인 조지나잖아요. 근데 조지나는 진짜 특수한 케이스지 그 이외에는 이 유럽 선수들의 부인들이 꽤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기후도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최저가 30도, 최고 50도거든요. 이러니까 사우디 팬들은 기본적인 애티튜드가 야, 더운데 집에서 보면 되지 굳이 경기장 가야 돼? 이게 딜포트라고 해요. 근데 저 같아도 30도 넘는데 경기장에서 90분 보고 싶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사우디가 슈퍼스타들을 데리고 왔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내수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로 진출하겠다는 거죠. 근데 일단 경기 시간대부터가 너무 애매합니다. 한국 기준으로 밤 10시에서 새벽 3시. 근데 이 시간이면 유럽 축구도 동시에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유럽 축구를 안 보고 사우디 축구를 봐야 할 이유가 진짜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사우디 리그에 글로벌 팬들 유입이 적은 건 이미 사우디 리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토니 크로스가 사우디에 가는 건 돈 때문이고 이건 축구에 반하는 행동이에요 라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고요.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우디가 돈을 뿌릴수록 돈만 쓰는 리그라는 프레임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에요. 잘한 선수 있으면 계속 돈으로 찍어 누르면서 사고, 하는 구단의 입장에서는 그 돈 주면 땡큐 하니까 실력 있는 선수들 팔게 되고, 사우디가 돈을 계속 뿌리니까 그만큼 몸값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야, 이거 중국 리그 때랑 똑같네, 처음엔 또 돈을 확 키우다가 망하겠지,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돈을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우디가 돈으로 스타들을 데려오는데 오히려 그 돈이 흥행의 정서적 허들을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리그 내로 보더라도 일단 사우디 국부 펀드가 네 팀을 들고 있잖아요. 알 힐랄, 알 나스르, 알 이티하드, 알 아흘리. 그러니까 당연스럽게도 이 네 팀에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승 경쟁 자체가 좀 시시한 감이 있어요. 최근 6년 동안 리그 우승팀이 항상 알 힐랄 아니면 알 이티하드였습니다. 지금도 알 힐랄이 1등을 달리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리그에 열광하는 이유는 언제나 약팀의 강틈을 잡을 수 있고 그만큼 리그 경쟁이 치열해서잖아요. 근데 사우디는 그 매력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 리그가 데려온 슈퍼스타들이 일단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야심차게 영입했던 네이마르는 2시즌 동안 7경기 한 골이었고요. 4천억 들고 그냥 떠난 거예요. 개꿀인 거지. 그리고 호날두 역시도 사우디 리그에서 지금 13개 대회째 무관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요즘 사우디 리그 자체에서 호날두가 있는 알 나스르를 우승시키려 한다는 이 편파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알 파이아와의 경기에서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졌는데
있었는데 105분에 호날두의 PK골을 승리했거든요. 무슨 추가 시간을 15분이나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콤, 마레즈, 데미랄, 네베스까지 지금 많은 선수들이 리그 사무국에 강력하게 컴플레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이 꽤나 합리적인 게요. 호날두가 계속 무관이니까 지금 호날두 이적설 나오고 있잖아요. 사우디 입장에서는 얼굴마다 호날두가 무관이어서 떠난다? 이건 진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사우디는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월드컵 이후를 기준으로 2차 웨이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비니시우스, 살라, 카세미루, 부페 등 월클 선수들을 계속 노린다는 얘기가 있고 리오넬 메시에게는 백지 수표를 다시 건넨다는 얘기까지 나오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선수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비니시우스나 살라가 오면 사우디리가 좀 달라질까요? 지금 걸프 국가들의 공통 고민은 명확해요. 우리 석유는 언젠간 끝나는데 그럼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나온 게 비전 2030이고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포츠 산업에 돈을 붓는 거죠. 그래서 2034년 월드컵 개최까지 가져온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 세운 계획들이 점점 현실이랑은 좀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월드컵 경기장 15개인데 그중 11개가 신축이고요. 지금 디자인 나온 거를 보면 350m 빌딩 위에서 경기장을 만들겠대요. 그러니까 이거 화려한데 진짜 가능할까요? 그리고 지금 동계올림픽도 못할 것 같고 국가 프로젝트들도 잠정 중단하고 있으니까 더 의문부호가 있는 거죠.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8년 남은 월드컵까지 사우디는 지금과 같은 투자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 형태라면 사우디가 앞으로 세계 축구의 패권을 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주제가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